안녕하세요. 서민집 막내 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당 소득세에도 불구하고 왜 절세 계좌가 더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나 미래에셋 같은 자산운용사가 배당을 받으면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에 15% 세금을 냈어요. 이걸 한국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주었죠.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반 계좌만 15.4% 배당 소득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환급을 안 해준대요. 이미 15% 세금이 빠진 배당금이 우리 계좌로 입금이 돼요.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는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또 떼고요. 이게 논란이 있는 이중과세인 거죠. 열이 받지만 우리가 정부를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나마 손해를 덜 볼까요? 우선 배당이 세금이 없을 때 1억 원을 30년 동안 투자하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37억 원이 됩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은 각각 163억, 41억 원이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최근 10년 동안 나스닥 100과 S&P 500의 수익률은 17.83%와 11.64%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 연봉리 수익률이 높아서 수익금 차이가 커지네요. 배당 소득세를 빼면 수익이 배당 다우존스는 32억, 나스닥 100은 156억, 그리고 S&P 500은 3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배당금에 따라서 손실률이 다르네요. 배당이 가장 작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4.2%로 세금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배당 소득세 때문이라면 굳이 절세 계좌가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ETF를 매도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1억 원을 30년 투자하고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복리 수익률을 12.18%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VO는 과거 15년간 수익률이 12.18%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5%로 가정하고 받은 배당은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VO의 10년 후 예상 수익률이 1.8%입니다. 5년 예상 수익률을 감안해서 1.5%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30년 동안 투자해서 매도 후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 직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거 S&P 500 ETF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1억 원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는 연금저축과 같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고 VO 같은 해외 ETF도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계좌별 수익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파란색은 각 계좌별 수익이고 빨간색은 세금입니다. 각 계좌별로 세금이 다르니까 자산도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은 30년 후에 44억인 반면 일반 계좌의 국내 상장 해외 ETF는 24억 원이 됩니다. 해외 상장 ETF도 34억 원밖에 안 되고요. 연금저축과 일반 계좌는 수익금이 20억이나 차이가 나네요. 일반 계좌, 절세 계좌 둘 다 배당 소득세를 떼고 계산한 값이에요. 그런데 왜 수익금에서 20억이나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계산한 배당 소득세 말고 또 다른 세금이 있습니다. 일반 통장에서 ETF를 팔면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어떤 세금이 붙는지 살펴볼까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도할 때 세금이 붙거든요. 다행히 연금저축, IRP, ISA와 같은 절세 계좌는 아직까지 세금이 없어요. 개인연금 계좌와 ISA는 조금 다르니까 연금저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도하면 세금이 없어요. 일반 계좌는 어떨까요? 일반 계좌에서 산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ETF는 매도 시 배당 소득세가 붙어요. 배당도 아닌데 왜 배당 소득세가 붙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법이 그냥 그래요. 그리고 배당 소득세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는 근로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6개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거든요.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매겨지니 무섭지요. 네, 무섭다.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서 끝나지 않아요. 혹시 직장 다니시나요? 지금 내시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회사가 다 내주니까 관심 없죠. 어쨌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회사에서 낼 때는 반만 내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100% 다 내야 됩니다.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가 있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케이스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볼까요? 각 계좌별로 배당 소득세는 동일하게 15%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배당이 2천만 원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세금이 없지요.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 둘 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최대 45%까지 부과되죠. 무서운 세금이에요. 네, 무섭다.
이번에는 ETF를 매도할 때 세금을 볼까요? 당연히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ETF를 매도할 때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국내에 상장 해외 ETF는 매도 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매도 차익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붙어요. 반면에 해외 상장 ETF는 매도할 때 종소세는 없어요. 대신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매도 차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은 22% 세금이 붙어요. 작년에 애들 주식 계좌에서 해외 ETF 차익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높을 때 다시 사서 일부러 떨어질 때 손해보고 팔았어요. 인적공제가 혜택이 더 많거든요. 이번에는 나스닥 100으로 계산해 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나스닥 100이 배당소득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죠. 동일하게 1억 원으로 30년을 투자하면 연금저축에서는 156억 원이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못 믿겠다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구글에 검색하셔서 복리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불어난 자산이고 빨간색은 세금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세금이 가장 크죠. 아까 설명한 종합소득세 때문입니다. 최대 45%까지 부과된다는 거 실감 나시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주식 직구도 좋은 방법이네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비교해서 세금이 반밖에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되지 않아요. 분리과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돈 좀 있는 분들은 타이거 나스닥 100보다 QQQ를 사시나 봐요. 올해부터 IRP, 연금저축, ISA에 대한 세금 얘기가 많았죠.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중과세 논란까지 생겼어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세금을 이렇게 바꿔 제끼니까 누가 나라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민족의 취미는 역경 극복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 국민들이 무서움을 좀 알았겠죠? 이중과세는 불법이니까 방법을 마련할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절세 계좌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RP, 연금저축, ISA와 같은 절세 계좌가 더 낫다. 이제 절세 계좌 해지하실 분 없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커버드 콜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콜 ETF가 조금 어려운데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 ETF를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요.